축구 하겠습니다. 자, 파더보른하고 뭐 킬런 하겠습니다. 제가 뭐 얘기하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할 만한 경기는 없어. 그리고 뭐 마르세유 그나마 오늘 4경기 중에 여러분들 승확률 높은 경기는 역시나 뭐 마르세유지. 마르세유 뭐 굳이 정배 쪽으로 승이 좀 보인다 하는 경기는 마르세유 빼고는 나머지 경기는 그냥 주력으로 배팅하면 그냥 뒤질 거 각오하고 그냥 배팅하는 거. 이런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왜 축구를 평일에는 주력 배팅을 안 하냐면은 평일에는 무조건 돈 날리더라도 소액으로 국밥 문화역 어제도 역시나 무 잡았어. 무잡고 치웠습니다. 좀 아쉬웠긴 했어요. 어제 생태가 뭐 추가 시간에 극장골 넣고 뭐 막판에 좀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무잡고 보는 게 맞아. 왜냐면 배팅을 안 해야 되거든. 실질적으로는 배팅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배팅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 뭐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오늘 경기도 역시나 뭐 평일 축구 그리고 오늘 경기 시간이 뭐 변수입니다. 경기 시간이 변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데이터적으로만 제가 설명을 하고 해외 쪽 데이터 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해외 데이터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평일 축구는 항상 변수로 분석을 해. 이변이 보이면 무조건 무나 역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일 축구는 제가 해외 쪽 참고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대로만 결론을 냈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변수가 보이는 경기 쪼리면 피하든지 그렇게 접근하십시오. 정배잡이 하시는 분들은 해외 데이터 쪽 접근하는 게 맞아. 자, 바더버런하고 킬러는 지금의 킬러 득점력 무시무시하지. 킬런 보는 게 정상이야. 킬런 보는 게 정상인데 오늘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킬런의 핵심 공격수 말 그대로 킬런의 주 득점원이 오늘 결정을 합니다. 주 득점원인 뭐 코르도바가 오늘 결정을 하지. 코르도바가 오늘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는 킬런 배당이 상당히 높아. 지금의 분위기를 봤을 적에는 파더볼은 답도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 5경기 지금 뭐 빵승 1무 4패. 파더볼은도 오늘 홈에서는 무조건 강등권 오늘 승점 따야 되는 시점이야. 따야 되는 시점이라서 당연히 오늘 뭐 개빡 게임을 갈 거고 홈에서는 무조건 그나마 뭐 홈에서는 뭐 공격적인 뭐 득점 루트가 조금 보이기는 하나 원체 뭐 답도 없는 상황은 맞아. 답도 없는 상황의 경기력을 뭐 보여주고는 있고 뭐 수비가 지금 노답이거든. 수비가 노답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인 킬런이 지금 샬케하고 베를린 잡고 뭐 지금 2연승입니다. 그리고 두 경기에 8골 박았어. 그러니까 경기당 평균 4골이야. 최근에 뭐 지금 무시무시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세인데 그 상승세의 핵심인 메인 공격수 코르도바가 오늘 뭐 빠집니다. 그러니까 뭐 코르도바가 오늘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코르도바가 없으면 확실히 득점력이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고 역시나 킬런은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킬런이 확실히 유리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팀이기는 하나 제가 봤을 적에는 오늘 이 경기는 뭐 변수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해쪽 같은 경우에는 변수 쪽을 보는 거야. 오늘 이 경기는 좀 재밌게 해쪽도 뭐 이 경기는 무확률 상당히 높게 봐요. 그러니까 파더보른이 오늘 홈에서는 킬런 상대로 해볼 만할 것이라고 해쪽은 승을 봐. 근데 뭐 상당히 많이 무승부를 보는 이유가 전력적으로는 킬런이 유리했는데 그 유리함이 없어지면은 무승부다 보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이 경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원정에서 불안 요소가 있다고는 하나 지금 득점력이 좋은 뭐 메인 공격수 뭐 코르도바가 오늘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킬런이 분위기는 좀 가지고 갈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오늘 킬런 승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역시나 정상적으로 봤을 적에는 무승부로 보는 게 맞지. 원정 불안 요소가 있고 상당히 득점력이 좋은데 핵심 공격수가 없어. 그렇다고 파도보른 쪽을 우세를 보기는 무리수가 있거든. 그러면 무승부 쪽으로 보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저는 킬런 승에 무확률 높은 적어놨는데 그래도 오늘 킬런이 뭐 승리할 것 같습니다. 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고 책정 배당도 1.93은 역시나 정흐름 적중할 확률이 그래도 뭐 한 60%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배당도 역시나 킬런스 확률을 향하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 하겠습니다. 포르투나시타르하고 즈볼레 할게요.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포르투나시타르하고 즈볼레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 포르투나시타르는 원정 바보야. 원정 바보인데
홈에서 상당히 강하다. 제 방송 뭐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자주 얘기했지. 홈에서는 전혀 원정에서는 진짜 답도 없습니다. 근데 홈에서는 뭐 6승 3무 3패 완전히 바뀐 팀이야. 원정에서는 단 1승이 없어. 원정에서 빵승 4무 9패야. 13경기 중에 단 1승이 없고 빵승 4무 9패로 답도 없는 팀인데 홈에서는 6승 3무 3패로 완전히 팀이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리는 홈 강점을 보여주는 팀이고, 즈볼레 같은 경우도 즈볼레는 뭐 원정 바보 수준은 맞지. 그래도 원정에서 뭐 심각한 바보는 아니지만은 즈볼레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도 2승 2무 9패로 상당히 원정 득점력이나 원정 경기력 기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전적 같은 경우에는 원체 팽팽하지. 4번 붙어가지고 2승 2패인데 역시나 원정 바보 즈볼레, 홈에서 강한 포르투갈 시타르, 홈에서 포르투갈 시타르가 2번 붙어서 2번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데이터적인 부분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시타르 우세를 많이 봅니다. 해쪽 같은 경우 그나마 뭐 오늘 포르투갈 시타르가 홈에서는 원체 강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데이터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다. 포르투갈 시타르 승을 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즈볼레가 뭐 즈볼레가 직전 경기 비테스하고 난타전 끝에 4대3 우리 이때 기억나지? 즈볼레 역배 잡았지. 즈볼레 역배 잡았는데 비테스하고 4대3으로 난타전 끝에 승리를 했어. 근데 역시나 홈이야. 홈. 홈에서는 뭐 강하지만 원정에서는 잘해봐야 무승부거든. 최근 5경기 원정에서 바보는 맞지만 최근 5경기 지금 원정에서 단 2무가 있는데 최근 5경기에 뭐 원정에서는 지지 않는 경기 2승 2무 9패 중에 최근에 2무를 거뒀거든. 그러니까 최근에 확실히 즈볼레 같은 경우에도 역습 한 방은 상당히 날카로워.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충분히 원정에서도 경기력이 예전처럼 뭐 떨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변수가 될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즈볼레도 오늘 뭐 최근에는 원정에서는 좀 버티는 모습을 뭐 보여줬는데, 오늘 뭐 지금의 뭐 역습 한방 비테스의 난타전을 뭐 보여줬을 적에 뭐 역습 한방은 날카로웠거든. 그러니까 역습이 성공하고 뭐 선취골만 먼저 넣는다고 한다면 즈볼레가 조금 더 뭐 해볼만 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볼만 하다고 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번외로 배당적인 부분도 오늘 즈볼레 배당을 2.50 역배가 좀 확률이 높은 2.50 역배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저는 데이터적인 부분보다는 변수 쪽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즈볼레가 좀 해볼만 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원정에서 바보는 맞으나 최근에 원정에서의 무승부로 버티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비테스하고의 역습의 날카로움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뭐 홈에서 포르투갈 시타르가 강하다고 하나 포르투갈 시타르 보기엔 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경기는 솔직히 해적 참고하세요. 포르투갈 시타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근데 저는 배당적인 부분과 변수 쪽으로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자, 알라베스하고 발렌시아 할게요. 자, 발렌시아는 지금 여러분들 부상자가 많은 거는 알고 있죠. 발렌시아는 부상자가 많고 지금 챔스 일정이 있어. 챔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경기로 따지면은 솔직히 발렌시아가 좀 밀릴 만한 그런 경기도 맞습니다. 밀릴 만한 그런 경기도 맞고, 뭐 상대 전적 같은 경우에도 뭐 알라베스가 발렌시아 상대로는 상대 전적은 뭐 발렌시아가 알라베스 상대로는 강해. 근데 알라베스는 어떤 팀입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뭐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원정에서의 경기를 홈하고 원정하고 경기력 편차가 상당히 큰 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원정에서는 불안했던 수비가 홈에서는 상당히 안정감을 가지고 홈에서는 6승 4무 3패 상당히 승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의 맞대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홈이든 원정이든 상대 전적은 발렌시아가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알라베스가 홈에서는 뭐 3승 1패로 상당히 발렌시아 상대로 강점을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지금 알라베스도 홈에서 뭐 가장 최근에 뭐 빌바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베티스하고 2대1. 근데 지금 일정이 좀 걸릴 거야. 지금 발렌시아가 다행히 일정은 3월 10일입니다. 지금 4일이야, 4일. 4일 있다가 뭐 챔피언스 리그 아탈란타하고 뭐 경기를 펼치는데 다행인 건 홈 일정이지. 발렌시아가 홈에서 오늘도 뭐 죽자 살자. 그러니까 체력적인 세이브를 분명히 시켜야 되는 부분은 맞아. 체력적인 세이브를 오늘 가지고 와서 닥치고 4일 뒤에 챔피언스 리그 아탈란타하고 경기에서 수비만 할 거거든.
닥치고 버티기만 할 거거든. 그러니까 체력 오늘 경기에 힘을 오늘 경기 만약에 로테이션을 돌리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뭐 아탈란타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거는 같은데 지금 이 경기도 발렌시아 같은 경우도 순위 지금 뭐 4위권 안으로 치고 올라갈 거면 오늘 경기도 상당히 중요한 경기예요. 그러니까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정이 좀 많이 꼬이는 그런 경기죠. 많이 꼬이는 뭐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자 알라베스는 홈에서는 왜 수비가 안정되냐? 홈에서는 완벽하게 수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선수비 후 역습을 때리는 팀 중에 하나거든. 의외로 먹힙니다. 근데 역습이 좀 날카롭지는 못하지. 근데 오늘 경기 자 그래서 오늘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해 쪽은 이 경기 알라베스 봅니다. 홈에서의 오늘은 거의 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팀들 위주로 해 쪽에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이 경기는 승점 욕심을 가지고 있는 오늘 뭐 챔피언스리그 일정도 있다고는 하지만 부상자가 지금 상당히 많고 지금 맨 공격수 뭐 고메즈도 없고 뭐 미드필드 수비진 뭐 거의 다 부상이야. 뭐 그나마 뭐 고메즈가 있으면은 오늘 이 경기 발렌시아가 역시나 한 골 넣고 뭐 이거 보내줄게. 잠근 다음에 발렌시아가 더욱더 뭐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유리함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고메즈도 지금 없는 상황이야. 고메즈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해쪽대로 뭐 홈 경기력이 좋은 뭐 알라베스 보는 게 맞다고는 하고 알라베스가 홈에서는 상당히 수비 후 역습 때리는 뭐 그냥 지지 않는 경기는 최소한 뭐 가지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발렌시아가 일정상 오늘 경기 조금 무승부 쪽에 초점을 좀 맞출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 경기도 역시나 고민되는 분은 그냥 묻찍고 치우는 게 맞아.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발렌시아가 좀 해볼 만한 게 맨 공격수는 없다고는 하지만은 뭐 지금 순위 싸움으로 오늘 중요한 경기거든. 그래도 중요한 경기고 뭐 알라베스 같은 경우는 오늘 비달이 징계로 결장이지. 그래서 수비에서 뭐 구멍이 있고 지금 현 시점에 알라베스의 미드필드진 부상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 3명 4명 정도 지금 있고 비달까지 수비에서 구멍이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은 수비 후 역습에서 결국에는 허리 힘싸움에서 발렌시아한테 좀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알라베스가 잘해봐야 이 경기는 무승부고 제가 봤을 적에는 결국엔 칼자루는 발렌시아가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발렌시아도 라인업이 원체 심각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알라베스 해쪽대로 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역습 때리고 할 만한 전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 경기는 발렌시아 승부 사이드로 보는 게 맞고 발렌시아가 승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르세유와 아미행 할게요. 핵심 수비수가 여러분들 잘 봐봐. 핵심 수비수가 만약에 3백, 4백 핵심 수비수가 빠진다 치자. 그럼 나머지 백업 세워가지고 한 명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핵심 수비수는 왜 핵심 수비라고 하냐면은 핵심 수비수가 말 그대로 수비 라인업을 올리고 내리고 지휘를 해. 미드필드에서 핵심 미드필드가 중원 지휘자, 공격에 대한 지휘를 하듯이 라인업을 올리고 포지션에서 누구 가면 백업 들어가고 수비형 미드필드 보고 내려오라고 하고 내려와서 빈 공간 커버 쳐주라고 하고 이게 핵심 수비수가 해야 되는 역할이야. 그래서 핵심 수비수가 빠진다면은 백업이 오든지 아니면 나머지에서 지금까지 핵심 수비수 말만 듣고 막 지금 수비 라인업을 조정했던 애들이 지가 한다고 이게 되지가 않거든.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핵심 수비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팀 맞대결 시 무승부가 안 나고 홈팀이 승리하지 않았나요? 그거 봐드릴게요. 봐드리는데 뭐 어렵진 않지. 두 팀 맞대결에서 지금까지 맞대결에서 무승부는 없었어. 그러니까 오늘 이 경기는 물을 잘 안 잡아. 전체적으로 지금 뭐 9번 붙어가지고 뭐 대부분 뭐 승패가 다 갈렸습니다. 6승 빵무 3패. 6승 빵무 3패. 그냥 무승부가 없었어. 그러니까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상대전적은 발렌시아가 우위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알라베스가 홈에서도 3승 빵무 1패. 무승부가 없었습니다. 무승부가 없었어. 그래서 무승부가 없는 두 팀끼리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자비는 오늘 뭐 이 경기는 안 하고. 근데 괜찮아. 이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승패 찍지? 그러면은 지금 거의 한 18년, 19년 동안 무승부가 없었던 팀. 여러분들이 이거 승패 찍으면은 오늘 이 경기는 무승부가 뜰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돼. 뻔하잖아. 내가 무자비 하면은 뭐 무승부만 하던 팀, 뭐 4연무, 5연무. 자, 어제 제가 얘기했지. 생테티엔 경기 좀 아깝긴 해. 생테티엔이 만났다면 무승부였어.
4경기 연속 무승부 6연무를 했던 무승부팀. 어제 뭐 극장골이 터져가지고 생태티엔이 2대1로 이기긴 했지. 맞지? 진짜 아깝지. 6연무의 팀이 어제 무승부 찍었잖아 우리. 정규 시간까지는 무승부였는데 해필이면 극장골이 터지네. 그래가지고 승패가 갈렸지. 웃기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제 라인업이 변수였어. 그러니까 생태텐이 의외로 오늘 라인업을 좋게 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컵 같은 경우에는 이변이 많은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상 라인업을 보고 들어갔는데 컵에서 로테이션을 핵심들 많이 넣는 팀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컵 같은 경우 제가 주력으로 하지 말아 했잖아. 우리가 만약에 NBA처럼 라인업을 보고 경기 직전 1시간 전까지 30분 전까지 우리가 경기를 라인업을 보고 배팅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축구도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축구는 우리 9시 50분에 양아치 같이 마감을 시켜버리잖아. 그러니까 예상 라인업에서 뜨는 거나 부상자 라인업이나 이거 보고 우리가 계산을 하고 하는 건데 생태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컵에서는 원래 그래. 컵에서는 강팀 약팀이 없어. 컵에서는 뭐 강등권이고 리그에서는 강등권이고 뭐 상위권 팀이 경기를 컵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주전 많이 넣은 애가 이깁니다. 그래서 컵을 뭐 버리든지. 그러니까 컵이 제가 주력 배팅을 하지 말라 했잖아. 그러니까 감독이 꼴리는 대로 주력을 많이 넣는 팀이 이깁니다. 그래서 컵은 주력 배팅 안 하고 문화 역잡이 하는 거야. 자, 다음 경기 하겠습니다. 자, 마르세유가 아미행 하겠습니다. 자, 마르세유가 아미행도 뭐 변수가 되려면 뭐 지금 뭐 경기 아까 뭐 시청자 중에 얘기를 하던데 뭐 무승부가 좀 아미행이 최근에 물을 좀 많이 캐던데 맞습니다. 아미행은 지금 최근 10경기에 빵승 5무 5패. 정확하게 무승부냐 지느냐 계속 자, 마지막에 재미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자, 아미행도 원래 지금 아미행은 답도 없어. 지금 아미행이 최근 10경기 단 1승이 없습니다. 단 1승이 없고 지금 정확하게 최근 10경기에는 단 1승이 없지만 정확하게 13경기입니다. 13경기 중에 단 1승이 없습니다. 단 1승도 없고 그래도 뭐 장점은 강팀들 상대로 파리나 파리 상대로도 못 뛰었어요. 파리 상대로 닥치고 영혼까지 수비만 해서 빵 대 빵. 파리하고 못 뛰는 팀이죠. 그리고 역시나 리옹 약팀 상대로도 뭐 지거나 못 띄우고 파리하고 리옹 상대로도 못 띄우고 자 강팀들 상대로는 리옹하고 파리하고 영혼까지 수비만 한 빵 대 빵입니다. 생무입니다. 생무. 오늘 자 아맹 마르세유. 자 그러면 어떻게 했노? 자 마르세유도 강팀이지. 강팀이지. 그러면은 파리하고 리옹처럼 영혼까지 무승부. 오늘 닥치고 수비해가지고 아맹도 못 들 확률이 존재해. 데이터상으로는 오늘 이거 마르세유가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지. 상당히 높고 1점 뭐 이거 저배당이야 1.3.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 오늘 무조건 마르세유도 지금 챔스 욕심 부리고 있어. 오늘 아맹 상대로 3점 따야 돼. 3점 따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베네테토도 뭐 역시나 복귀를 했잖아. 마르세유의 화력은 뭐 더욱더 무서워졌고 지금 현 시점에 뭐 공격진들 모든 전력 으로 따지면은 뭐 유리합니다. 역시나 뭐 파에가 부상이기 때문에 파에가 뭐 좀 아쉽기는 하나. 뭐 파에 빼고는 근데 오늘 베네데토도 오늘 불투명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베네데토가 오늘 출전을 한다면은 이거는 마르세유가 승리할 확률은 그래도 좀 저배당이긴 하나 그래도 좀 갈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게 지금 뭐 파에가 빠졌는데 파에가 부상으로 빠졌으면 백업이라도 뭐 베네데토도 복귀하고 뭐 원체 뭐 경기력이 좋았는데 베네데토까지 지금 뭐 불투명이 떠 있어요. 이거 백업 공격수. 백업 공격수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결정력 마무리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 아쉬운 마무리 공격에서의 핵심 공격수가 메인 공격수든 백업 공격수가 빠진다면 이 경기 같은 경우 무승부의 변수. 그러니까 저배당 치고는 메리트가 없는 경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라인업을 볼 수가 없잖아. 역시나 백업 공격수, 핵심 공격수 결장, 백업 공격수 불투명.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스트로마는 오늘 뭐 복귀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뛸 거고 그래도 뭐 백업적으로 봤을 적에 제가 봤을 적에는 그 미드필더진은 충분히 오늘 뭐 유리함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공격, 그러니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핵심 공격수, 백업 공격수 다 했어도 제가 얘기했지. 13경기 동안 무승이야. 무승인 암행인데 파리하고 리옹하고 영웅까지 닥치고 수비해가지고 빵대빵 무승부를 띄웠습니다. 파리하고 리옹하고 못 띄웠는데 마르세유 정도 못 띄우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 저는 당연히 충분히 작전대로 오늘 닥치고 영웅까지 수비한다면은 마르세유 공격수까지 뭐 부재이면은 충분히 무도 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 경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베네토 출전하에 마르세유 승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에 만약에 빠진다면은 뭐 무승부가 날 확률도 역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양팀 맞대결에서 아미행이 마르세유 상대로 3대1로 이겼지. 3대1로 이겼고 오늘 이거 복수를 하느냐 마느냐. 마르세유도 당연히 챔스 가기 위해서 오늘 경기에 집중을 할 거고 복수전도 할 거고 이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적에는 마르세유가 뭐 조금 더 승리할 확률이 높은 그런 경기는 맞습니다. 근데 책정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는 뭐 그런 경기는 맞아. 그리고 재미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 마르세유가 최근에 이연무하고 지고 반복이야. 재미입니다. 이건 재미야. 그냥 굳이 이거 뭐 저도 원체 심심하면 패턴이나 승패 패턴이나 보고 있거든. 최근에 뭐 아멘 같은 경우에는 패가 보자 브레스트한테 패했지. 패하고 무무. 그 다음에 모나코한테 패하고 무무. 그리고 직전 경기 메스한테 패했습니다. 그러면 무승부 패턴이겠지. 재미로 오늘 이 경기는 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 메인 공격수 파에 못 나오고 백업 공격수 오늘 불투명이면 못 나오지. 못 나오면은 제가 봤을 적에는 역시나 패턴대로 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기는 뭐 재미로 뭐 국밥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원래 마르세유 보는 게 맞아. 그러니까 백업 공격수만 나오면은 근데 배당적인 메리트가 없다고. 1.3이라고 1.3 알겠지? 1.3이기 때문에 1.3은 이거는 뭐 근데 뭐 국밥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경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무 잡는 거야. 돈 날릴 거 생각하고 평일에는 돈 날릴 거 생각하고 그냥 노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 마르세유 1.3을 잡으면 여러분들 다른 경기 묶어가지고 기본 5만원 이상 베팅해야 돼. 배당이 안 나오거든. 배당을 만들 거면 기본 5만원 이상 베팅을 해야 됩니다. 불안 요소가 있고 지금 메인 공격수고 백업 공격도 없고 닥치고 수비하면 파리하고 리옹 상대로 못 뛰는 팀 상대로 그리고 그렇다고 삼성도 좋은 거 아니야.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아맹한테 3대1로 빵빵 두드려 맞고 뒤졌고 모든적으로 변수가 많이 존재하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책정 대비 배당 메리트가 없다고. 이런 경기를 묶을 바에 차라리 느바 똥배를 묶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귀신같이 정배 뜨는데 아니 귀신같이 정배가 뜨는 게 아니야.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정배만 찍잖아. 정배만 찍으면 정배가 뜰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정배를 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변수를 얘기해서 역배로 놀라고 하는 거는 일주일 중에 역배로 접근을 해가지고 한 번만 맞추면 득이야. 그렇기 때문에 역배잡이들이 이렇게 놀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NBA 같은 경우에도 10경기에서 정배만 밀어봐봐. 정배만 밀면은 10경기 중에 대부분 다 맞춥니다. 축구도 무승부나 역 볼 바에는 정배만 얘기하지 거의 정배나. 그러니까 정배를 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1.3이지. 오늘 이 경기 마르세유 승리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왜? 1.3 똥배를 줬으니까 승리할 확률이 상당히 높지. 근데 그 배당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1.3이나 1.2나 뭐 1.4나 똥배를 잡을 거면은 불안 요소가 없을 적에 그 경기를 풀 배팅을 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똥배인데 변수가 있으면 이걸 배팅을 왜 해? 주력을 왜 해? 주력 하지 마라고 이 얼빵한 행님아. 아시겠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 파리하고 리옹 상대로 못 띄운 팀이야. 그런데 1.3을 준다고? 아무리 아미행이 지금 뭐 13경기 연속 1점이 없다고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상식적으로. 자 그러면은 뭐 표 띄고 마무리 할게요. 배당적인 메리트가 없다고. 이런 경기를 건드는 사람들은 무조건 5만원에서 풀 간다니까. 풀 가서 물론 맞을 확률이 더 있지.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1.3에 대한 배당이면은 불안 요소가 없어도 터지는 게 축구야. 굳이 금액을 내 돈으로 5만원 이상 베팅을 할 거면은 불안 요소 없는 똥배를 잡으라고. 아시겠습니까? 제가 승도 보이고 무도 보이고 패도 보이고 이 경기를 왜 이런 말을 왜 해? 이런 경기는 주력으로 하지 마라.
꼴리는 거 찍어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대장이나 뭐 PK 변수 이런 거는 뭐라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1.3 축구는 제가 말했어요. 농구는 퇴장이 나오면 다른 선수가 들어가는데 축구는 퇴장이 나오면은 나머지 애들끼리 싸워야 돼. 그러니까 강팀이 아무리 강팀이라고 하더라도 10명이서 수적인 열세를 넘어서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축구는 PK 한 점 주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퇴장이 수적인 열세로 경기를 뛰어야 되는 거고. 축구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똥배는 굳이 똥배를 잡을 거면은 느바 똥배를 잡으라고 하잖아. 아시겠습니까?